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의관리 2급 2022년도 9월달에 시행한 6회차입니다. 자, 앞으로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올린 거는 본래 당초 계획이 상반기 2회차분, 하반기 2차분, 총 4회차분을 이제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3, 6, 9, 12 이래가지고 2, 4, 6, 8 회차를 먼저 이제 업로드하고 이제 나머지 거 이제 이번 연도에 혹시 시간 되면은 최대 6회차까지는 올릴 계획이 있고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간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합격할 수 있는 회계관리 2급 2022년도 분을 통째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은 총 40문제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파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무제표의 종류는 5대 재무제표 있죠. 이거를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 존재하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가에 대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경영성가, 즉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전산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배웠잖아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중소기업 때 이제 쓰긴 하는데 본래 정식적인 명칭은 자본변동표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주석. 이 5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주기라 하면 다 틀려요. 주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 종계정 원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의견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은 총 6가지의 작성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3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으로 해야 한다는 유동성 배열법이고요. 두 번째는 총액주의입니다. 순액주의라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주의.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상계 처리를 할 수 없다. 상계금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본은 상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금지 원칙. 그다음 나머지 4번째는 잉여금 구분 원칙. 잉여금 구분 원칙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본거래하고 손익거래하고 그런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라 라는 뜻의 이제 잉여금 구분 원칙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유사한 항목은 통합표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계정 감호, 공시금지. 우리 그 있잖아요. 그 가수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현금 가부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임시계정 감목은 공시할 수가 없다. 금지. 이 6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 영희, 영수, 순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 재무상태표 자산은 금액이 큰 순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큰 순서가 아니죠. 현금화가 빠른 순이죠. 현금화가 빠른 순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철수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설명이지만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철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0이 동일 거래처의 채권과 채무 잔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기한 순액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니다. 0이가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같은 이제 거래처가 있으면은 이제 장부에서 이제 상계 처리를 함으로써 없애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장부에 이제 입력해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재무상태표 공시를 뜻하지 원래는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액주의 아까 채택하고 있다 했었죠. 순액주의 보여주면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총액주의지만 같은 거래처라도 자산은 얼마, 부채는 얼마 따로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장부상 상계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그 장부 처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자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자본 거래에 의한 잉여금과 영업 활동에 의한 잉여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맞는 거죠. 이건 잉여금 구분 원칙이죠. 자본 잉여금이라면은 자본 거래하면은 자본 잉여금을 뜻하고요. 영업 활동에 대한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순위 기준 계상한 가지급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자, 얘기했었죠. 임시계정 감호 공시금지라고. 이 세 가지 계정 감옥 있죠. 현금 가부조, 그 다음에 가수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준다 라는 얘기가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맞는 거는 누구냐? 영수가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잉여금 구분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 그 회계상 거래 3월 달 거 보신 분도 아시겠고 6월 달 거 보신 거 아시겠지만, 제가 3, 6 이제 했을 때 회계상 거래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거도 이 문제가 나오네요.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회계상 거래는 재산의 증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깥쪽에 있는 외부 거래는 당연히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게 있지만 내부 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의 증감이 존재해야 되니까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소유하고 있던 건물 임대료 2만원을 받았다 입니다. 2만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 재산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은행에서 4만원을 빌리기 위해 대출 상담을 받다. 우리가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라라라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대구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저 대출 좀 상담 받을라 하는데요, 이거 뭐 어찌 이 상담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고객님, 예,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저희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금융 상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상담만 이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이러면은 상담만 이제 받고 이제 전화를 딱 끊는 거죠. 뚜뚜뚜뚜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담만 받는 거는 재산이 없어요. 대출 상담만 받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증감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주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라라라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은성산업입니다 이러면은 저
차당 100에 50T 두 다발 좀 필요한데요. 주문서 넣으면 됩니까? 예, 넣어주시고, 예, 대금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도 역시 재산 증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거는 재산 증감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다른 회사에 주식 5만원에 구입을 하다. 이거 5만원에 구입을 했다는 거는 샀다 라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내 재산을 올리기 위한 투자를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금은 지급을 했겠죠. 그래서 재산 증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는 거죠. 재산 증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은행 대출 이자 5,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했답니다. 아니, 미지급했어요. 그래, 돈 안 줬어요. 그런데 돈 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돈 줘야 될 시기를 늦어진 거죠. 그럼 원래는 돈이 나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없어요? 원래는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재산이 감소하는 시기인데도 돈을 안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재산 증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은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재산 증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재산, 이제 회계상 거래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이제 요청사항이 뭐냐면은 거래의 판례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두 번째는요, 비용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의 판례서 중에 비용의 발생이에요. 비용의 발생은 거래의 판례서 중에 어딥니까? 차변에 해당되죠. 그렇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근데 비용의 발생은 선생님 왜 차변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비용은 돈을 나가는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내가 구입했다.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갔을 때 잔고 처리 어디로 해요? 대변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 나가는 대변을 비워주고 비용을 차변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작성을 하는 룰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수익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익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익은 돈이 들어와요. 그럼 돈 들어오면은 자산이 어디에요? 증가가 돼요? 감소가 돼요? 그러면은 증가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요? 차변이에요. 그럼 수익은 어디 넣어야 돼요? 돈 들어오는 부분을 비워주고 대변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작성하는 이유가 돈이 나가는 곳이 대변이니까 대변을 비워주고 차변에 넣어주는 거. 그럼 수익은 반대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는 차변을 비워주고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의 위치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대금 지급을 안 했대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대금 지급 안 했어요. 그럼 대금 지급 안 했다면 뭐예요?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지급금은 부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돈 안 줬으니까. 돈 안 주면 부채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 그럼 부채가 올라가요. 그럼 돈을 갚았다? 그럼 부채가 내려가요. 왜? 부채는 바라는 게 하나뿐이잖아요. 돈만 잘 주면 돼요. 물건 사고 돈 주고 대출 받았으면은 돈 잘 갚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돈이 나가는 곳을 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차변으로 처리하고요. 미지급금은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 부채의 증가가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기읍에서 니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중의 자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문제는 6월달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셔야 되죠.
첫 번째, 자본 등식.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초는 기초 따로고요. 기말은 기말 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자본 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법인데, 재산법은 자본, 그러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자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빼주시면은 단기 손익이 나와요. 단기 손실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요. 재산법. 그러면 재산법은 그러면은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하나, 죄송해요. 다시. 자, 하나, 자, 둘, 자,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이 되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3번은 손익법.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예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이 부분이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기초부채가 얼마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기초 자산은 1,800원, 기초 부채는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초 자본이 1,000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그러면 기초 부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은 800원이 돼요. 그럼 기초 자본이 1,000원이 나왔죠. 자, 근데 두 번째 거,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은 기말 자본이 나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자산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자본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라고 이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손익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럼 역으로 이제 해주면 되죠. 총 수익은 얼마냐? 총 비용을 600원 빼서 단기 순이익이 300원 나왔더라. 그러면 얼마예요? 9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0에서 600 빼면은 300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2번에 대한 산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말 자본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초 자본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1,000원. 근데 단기 순이익이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해주면 얼마예요? 자, 기초 자본 1,000원을 빼서 단기 순이익 300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1,3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기말 자본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1,300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역으로 기말 부채를 빼줘야 되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기말 자산은 1,9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800원, 그 다음에 니은은 1,900원, 그 다음에 디귿은 1,300원. 그럼 3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은 얼마예요? 9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꼭 세 가지 산식 있죠? 이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회계관리 2급에서는 이 문제가 한 번씩 꼭 나와요.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3일의 거래 내역을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자산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었나,
이제 충족이 안 되었나? 이거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종업원 급여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 어디예요? 그렇죠. 차변이죠. 돈 나가는 부분을 비워주시고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 대가 2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내가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이미 다 충족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다 했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단은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이제 보고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고 대변에는 매출, 그러니까 판매를 했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컴퓨터 7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컴퓨터는 유형자산 맞아요. 계정 과목이 비품이에요. 비품은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회계관리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대학교 교재처럼 문제가 출시되다 보니까 유형자산 폭넘게 비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이거 외상매입금 맞아요? 아니죠.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자,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상품하고 원재료를 만약에 구입한 외상이라고 치면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이제 인강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계를 일단 아시는 분들은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을 거고 어딘가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상품하고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정답은 3번이에요. 네,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4번. 추가적인 자금 사용에 대비하여 현금 2만원을 차입하였다. 차입했다는 뜻은 대출 받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대출은 내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차입금은 대변,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은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은 일단은 현금으로 쓰려고 돈을 받아놓고 다달이 돈을 갚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부채가 올라가게 되고 자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부채는 올라가면은 자산도 같이 올라가요. 그 다음 부채가 내려가면은 자산도 같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올라가면 같이 내려가는 이런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6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당좌예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맞아요. 수표를 발행하려면은 당좌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을 해놓고 약간 이거는 좀 수표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보통 예금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고 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과 이제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좌예금 계좌는 개설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걸 맞아요. 선생님, 당좌 차월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지만 저는 학원 수업할 때는 저는 단기 차입금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합니다. 한도 금액을 얼마까지 이렇게 잡아놔요. 한도가 얼마까지 잡아놓고 한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못 쓰고요. 나중에 돈 들어오면은 다 대출금으로 일단 먼저 다 마이너스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일정 당연히 이자 비용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당좌 차월은 부채로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한다. 그 2번에 대한 설명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3번도 되네요. 자, 그 다음 4번. 당좌예금은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당좌예금은 즉시 현금화 가능해요. 즉시 현금화 가능하거나 3개월 이내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에요?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조건이죠. 근데 여기서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정 과목이 순수 현금일 때의 얘기고, 현금성 자산은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화 가능한 자산. 그래서 이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이 맞다로 보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대화다. 기업가 니을에 대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김 사장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박 사장. 아유, 그러게 말이요. 올해 우리 회사는 또 적자가 날 것 같아 걱정이야. 자네 회사는 어떤가? 김 사장이죠. 우리 회사도 올해 적자 날 뻔했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몇 달 전에 매입한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 올해는 다행히 적자를 면할 것 같아.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매입한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서 라고 돼 있죠. 이 지분증권이라는 그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돼요. 이 내용에서. 지분증권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어떤 거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하는 증권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수능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박 사장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올라 적자를 면하다니.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매입한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팀장은 아무런 얘기가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 지분증권하고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적자를 면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박 사장 얘기로는 적자를 면했다고 김 사장이 얘기했는데 우리 재무팀장은 아무 얘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아, 이 새끼 놀아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말은 무조건 끝까지 다니대요. 그럼 김 사장이래요. 아, 그거 말인가? 우리 회사는 매입한 지분증권이 무엇에 해당돼요. 평가이익이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평가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자네는 회사는 아마 매입한 지분증권이 니은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 손익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평가이익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이제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분증권의 평가 금액은 둘 다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재무팀장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매입한 지분증권의 평가이익이 단기손익으로 돼 있잖아요. 단기손익을 처리할 때는 무슨 평가이익이 단기손익으로 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 근데 박 사장에 대한 회사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뜻해요. 장기 투자. 그러니까 평가이익은 단기인 경우에는 단기 손익을 보는 게 어차피 너희들 매도할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단기 손익을 처리해 라는 의미가 되고, 장투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요 일단은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순재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 비용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 사장에 대한 얘기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박 사장에 대한 설명은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3일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주석입니다. 주석은 뭐냐면은 우리 그 재무제표가 뭐만 공시가 돼요? 그렇죠. 숫자로 공시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다 라고 치면은 그 제품에 대한 특정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게 이거를 주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부연 설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우리 10번에 이제 1, 2, 3, 4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주식회사 3일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재고자산 순액은 482만원이다. 재고자산의 순액이라 치면은 평가 충당금 있잖아요. 이거. 요 부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의미해요. 참고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고, 이거는 다 기말재고에서 다 차감시켜줘야 돼요. 없는 재고를 넣는 게 아니고 가치가 떨어진 재고이기 때문에 기말재고에서 빼주고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주식회사 3일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재고자산 순액은 482만원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다 차감한 후에 482만원은 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식회사 3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등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의 금액은 15만원이다. 소모품하고 수송용 부분품 등을 보유한 재고자산 금액은 15만원이다. 저장품을 뜻해요. 소모품, 수송용 부품 이런 거는 다 저장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5만원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소모품은 원래 그 재고자산이 아니고 원래 당좌자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회사 부품을 이제 그러니까 재고자산 중에 이제 제조기업이잖아요. 제조기업에 대한 부품은 저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재고자산 중 하나이고 제조원가에 포함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53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전 금액이죠. 내가 취득한 금액이 530만원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평가하기 전 금액이 내가 취득한 금액이니까 3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차기 이후에 회복되더라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환입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회복이 되는 경우인데,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그 원가하고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이 더 큼으로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있는데, 그럼 회복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원가에 포함돼 가지고 회복이 되면은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줘야 돼요. 근데 단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언제까지냐면은 그 장부금액은 초과가 불가해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올릴 수 있되 장부금액 초과는 불가하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환입될 수 없다는 아니라 회복되면은 환입이 가능합니다. 환입이 가능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돼요. 그래서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단기 상품 매출 원가가 30만원이고 단기 중 매입 금액이 40만원인 경우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응용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매출원가 산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매출원가 산식은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식을 먼저 알고 두 번째는 이제 딱 금액을 딱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30만원 나왔어요. 자, 그럼 기초 재고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단기 순매입액이 40만원이에요. 기말 재고액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응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눈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30만원이 나왔냐? 기초 재고액은 더해주는 능력이고요. 기말 재고액은 빼주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초 재고액을 0으로 잡아봐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은 얼마예요? 10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0만원이 되죠, 매출원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초 재고액을 임의 숫자로 넣어봐요. 20만원 넣어봐요. 그럼 60만원이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은 얼마예요? 30만원 넣으면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기말 재고액이 더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하여 10만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기말이 더 크니까 10만원만큼 올라간 셈이 되죠. 10만원 올라갔죠. 위에 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하여 10만원만큼 증가했다 라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